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또 팔레트 연합단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죠. 앞으로 계속 진행하게 될 팔레트 연합단에서는 라디오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라디오를 제작해서 송출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옥천 FM 팀이 지금 라디오를 제작하려고 방송을 하려 모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ESPD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옥천 FM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단에 참여하고 있는 주찬식 PD라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천수민 PD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새롭게 세팅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가 오늘로 5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스튜디오가 모자라서 녹음을 하느라 여기저기 헤맸던 우리 PD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잘 해야 하는, 그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송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으니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준비한 코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공식 코너죠. 옥천의 이야기를 전하는 옥천 이슈입니다. 첫 번째 들려드릴 옥천 소식은요. 갑작스런 안내면 정방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민 반응이 이제 싸늘하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4월 29일 옥천신문에 따르면 충청북도가 추진하고자 했던 안내면 정방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주민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인데요. 갑작스런 안내면 정방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에 주민 반응이 싸늘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쓰인 기사에 따르면 안내면 주민들은 공식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건의한 적이 없는데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 충청북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주민들은 교통량이 적고 수요가 없는 사업에 4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며 회전교차로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1일에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설계한 설계 용역사 관계자에 따르면 인포리에서 오덕리로 가는 길의 경우 차가 회전하는 각도가 너무 작아서 회전 후에 대형 차량이 반대편 중앙성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펼치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회전교차로의 설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없던 인도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뿐이던 횡단보도를 사거리 전체에 설치해 보행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는데요.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건의한 적도 없고 승용차보다 농기계 이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농록길을 함께 설치하지 않는 이상 회전교차로는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수민 PD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이게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지 하는데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것을 보면은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민 PD는 어떤 뉴스를 준비해 주셨나요? 저는 옥천 테크노밸리 내 9.1공원 조경수 시름시름인데요. 4월 29일 옥천신문 동명의 제목에 따르면은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때 녹지화 사업으로 만든 9.1공원 주변 수목이 고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생육이 활발한 시기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나뭇가지에서 순이 올라와야 하는데 이제 마른 가지만 뻗어서인데요. 예산을 투자해 조성한 공원인 만큼 유지 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목련이나 산수유, 느티나무 등 녹지화 작업으로 심은 나무 수십 그루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옥천신문이 26일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제 복자기 나무의 경우에는 한 나무에서만 초록잎이 나 있고 주변 나무는 가지만 앙상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조경 전문가 A 씨는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도 어떤 나무는 순이 올라와 있고 옆에 나무는 아닌 경우가 있다며 지금 순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말라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옥천군은 옥천 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유지 관리 전반을 충북개발공사가 책임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충북개발공사는 상하반기 한 차례 하자 점검을 실시 중이야 밝혔고 또 개발사업부 이장범 차장은 올 상반기 하자 점검은 5월에 진행할 예정이고 또 고사가 발견되면 수목을 교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자 점검이 아니더라도 풀 깎고 환경 정비 등 유지 관리는 또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2017년 7월에 시작해서 지난해 2월 마무리했고 네. 비용이 130억 원이나 들었는데 네. 벌써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네. 옥천에 일어나는 이런 소식들은 저희는 지금 옥천신문에서 발췌해서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찬식 PD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그 옥천에 있는 이제 관광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용생가 앞에 조명등이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 예쁘게 조성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설치 1년 만에 이제 고장만 3번째 났다는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꿈엔 늘 향수 누리 사업이라는 제목의 일환으로 지용생가 주변에 조명이 설치가 됐었는데요. 이게 1년도 안 돼서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29일자 옥천신문 설치 1년 된 지용생가 앞 조명 등 고장만 3번째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실개천을 따라 양쪽에 놓인 14개 가로등 중에 4개가 불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4개나 들어오지 않아요? 네. 14개 중에 4개면 네. 많이 조금 어두울 것 같은데 구읍 주민들은 이런 잔고장이 이제 반년도 안 된 사이에 3번이나 발생한 거면 이제 수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불만을 조금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제 구읍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옥천신문에서 들은 한 주민의 목소리에 따르면 조명 시설을 설치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고장이 잦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해당 조명은 이제 군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고 조명 설치 예산이 약 2억 8천만 원 가량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이제 하루빨리 고장난 조명이 고쳐져서 다시 이제 옥천의 정지용 생가가 예쁘게 비춰졌으면 좋겠은 바람입니다. 네, 정지용 생가 앞에 이제 불이 조명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네. 그 옆에 나란히 된 조명은 뭐 그래도 예쁘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건너편 도로에 글씨가 굉장히 많이 써 있는 조명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조명은 약간 예산을 들여서 저 조명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또 수민 PD 어떤 기사 준비해 주셨나요? 이어서 이제 옥천신문 여성회관 엘리베이터 없어 소외된 노인 장애인인데요. 동명의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옥천 여성 취업 지원센터가 여성회관 3층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그간 수건 사업이었던 상담실을 마련했지만 여성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 내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닌데 이제 2015년에도 옥천신문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하지만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군은 엘리베이터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군 복지정책과에 따르면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게 여성회관이 1994년에 건립됐는데 이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문제를 이유로 여성회관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또 건물 내 연한이 아직 10년 가량 남아서 지금 신축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군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충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디든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네. 네, 다 모두가 이용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저희 노고 스튜디오 빼고는 지금 이용이 어려워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련해야겠네요. 네. 이번에는 지난 19일과 22일 상경에 요구했던 장애인 차별철폐 목소리가 지난 21일부터 옥천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부모연대와 옥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장애계가 군청 앞에 피켓 시위를 통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옥천군 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고요. 옥천신문 기사에 따르면 여재성 사회복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현재 주간에만 지원체계가 지원되고 있어서 발달장애 당사자는 지원이 없는 시간에 꼼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고 돌봄 역시 온전히 가정에서 짊어지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나설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옥천군 장애인 차별행정 중단, 차별행정 책임자 처벌, 차별행정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무기한으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옥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약자로 IL센터라고도 부릅니다. IL센터 최명호 사무국장님은 보건소에서 중증장애인 PCR 검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부족하고 그리고 행정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행정을 일삼는 상황이 벌어져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사실 제가 어제 군청에 일이 있어서 실제로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휠체어를 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거를 봤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많이 나아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실제로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수민 PD는 어땠나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다운증후군 발달 장애인이거든요. 이제 저희 동생은 뭐 이동하는 데나 뭐 도움은 크게 안 받아도 되긴 하는데 이제 동생을 통해서 뭐 휠체어를 타시는 중증 장애인들을 중증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확실히 이게 남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이동조차 힘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군에서 나라에서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장애인 활동가 분들을 만나시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도움이 없어도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배려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시민사회 구성원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비장애인에게 맞춰져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지 뭐 우리가 배려를 해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들을 시민들이 다 같이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같이 요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밝은 소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구읍에 대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죽향초등학교 구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주 해설사님이 배치되셔서 이제 다시 자물쇠를 잠가놨던 그 구교사가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구읍 상주 해설사 배치된 죽향초 구교사 구읍의 얼굴 널리 알린다라는 기사고요. 구읍의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는 국가등록문화재 제57조로 등록되어 있어요. 저는 죽향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서 놀기도 하고 그땐 조금 개방이 되어 있어서 안에 탁구대가 있고 탁구 시설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방과 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때 빼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할 정도로 왜냐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건물이 하나 낡은 게 있으니까 저기 밤에 가면 뭐 나온다 막 이런 얘기들 학교 괴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죽향초등학교 구교사가 상주 인력으로 주민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교육박물관 인력을 요청을 했고 노인장애인 복지관으로부터 2명의 인력으로 이제 활동가 분들이 오신 건데요. 상주 해설사 두 분은 윤창숙 씨, 홍정숙 씨입니다. 윤창숙 씨는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던 교사라고 하고요. 홍정숙 씨는 올해 공직 생활을 좀 하시고 향토사 연구회 활동을 하셔서 지역이나 역사에 대한 이해나 관심도가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교류를 하고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역사회의 또 다른 주민들도 학교 건물을 같이 이용을 해서 학교가 개방된 사례인 것 같아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초등학교나 어린 시절 학교 같은데 네. 가면 괴담. 괴담 있나요? 네, 뭐 오래된 건물 같은 게 있었나요? 오래된 건물은 없었는데 제가 충주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조금 오래된 학교였어요. 네.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아, 충주 출신이신데 이제 한 100년 정도 됐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100년이니까.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마룻바닥인데 이제 밤에 이렇게 끼익끼익 하면은 뭐 귀신이 나온다. 네, 앞에 동상이 뭐 살아서 움직인다. 동상은 어디 가나 있나 봐요. 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요. 동상이 밤에 살아 움직인다.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순신 장군 동상 밑에서 기왓장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그래서 이것은 장군님의 갑옷이다 막 이러면서 친구랑 같이 낑낑대면서 수업 교실에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건 그 갑옷이 아니야 이러고 이제 네, 다시 갖다 놔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민 PD도 혹시 어떤 기억이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저희는 신축이었어가지고 따로 오래된 건물 같은 건 없었어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괴담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도시에서 살았군요. 쾌적한 10대를 보내셨군요. 네. 그죠. 저희 학교에서 1학년 때는 박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재미있긴 한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고 거기서 지금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뭔가를 배우고 하는 것이 또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을 진행하고 있는 일주일 전에 네. 사실 자가격리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주인공 네. 누구시죠? 저희 둘 다 주인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분이 자가격리를 끝내고 나온 기쁨을 담아 찬식 PD가 골라줬죠? 네. 제목이 뭐죠? 그 릴러 마일즈와 토일이 함께한 자가격리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이리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는 끄떡없다고. 너가 볼 땐 내가 쓰러지겠냐며 웃으며 했던 너와의 통화 왜 어지러워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나 앉아있지. 모니터 앞에 지금 보이는 바다가 진짜면 좋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은 말이 그닥 좋지 않은 상태. 안 좋으면 뭐 어떻게 나는 써야 할 시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얘기하고 싶어 말해주고 싶어. 그러려고 그만뒀지 바이올린을. 좁았던 연습실은 외로웠지만 좋았던 추억도 많아서 연습 후에 배고파서 감자칩을 넣으려면 전부 지나갈 거라고. 물론 다시 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왜 이리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날 힘들게 하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난 자가격리 중이야. 이제 외로운 것쯤이야. 상처받는 것보다 월 나와서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야. 남들의 시선쯤이야.
칼칼한 목과 답답한 몸 그건 바빴었던 내 맘을 추스리기 좋은 기회지 잠깐이라도 생각을 멈추고 밥 때만 챙기고 멍 때려 조용한 집에서 며칠째 혼밥 준 다행히도 열은 내렸지 초반 3일 동안은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이 자유롭게 느껴졌고 아이폰 알림 다 귀찮았지 유튜브로 여행 다른 나라의 풍경 놓쳤던 영화를 몰아 시청했지 소파에 누워 4일째 사람이 그리워 조용한 나의 거실 내 말이 강아지가 함께해도 한국말을 모르니 아무리 쓰다듬고 장난쳐도 대화를 원해 여전히 이제 좀 그만 나왔음에 바이러스의 변이 다시 바빠지고 싶어 널 만나서 농담도 나랑 어울려 음악이 크게 나오는 공간 속 서로의 에너지를 주고받고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일상에서 만나자 약속 잡아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 내일이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날 힘들게 하던 수많은 것들로부터 난 자가격리 중이야 이제 외로운 것쯤이야 상처받는 것보다 훨 나아서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야 남들의 시선쯤이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조금 네, 슬픈 얘기긴 한데 이제 제가 그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이제 집에서 이 노래가 하루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데 이제 가사 중에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 조금의 열, 조금의 두통, 내일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런 가사가 있어서 아 나도 감기겠지. 근데 그날 밤부터 이제 목이 아파오더라고요. 네. 조금의 열이 38도가 넘어가고 조금의 두통이 엄청난 두통이 되면서 제 격리 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자가격리가 저번에 됐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알아서 자가격리 해제되는 날 또 신나기도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증상이 다 안 나아졌는데 격리 해제가 되니까 네. 이게 괜찮은 게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수민 네. PD는 혹시 어땠어요? 저도 이제 찬식 PD님처럼 목이 점점 아파오더라고요. 한 일요일 저녁부터. 그렇죠. 네, 그래서 목이 점점 아파오더니 이제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가키트 검진을 했는데 양성은 음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3번 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하고 뭐 병원을 가보자 해서 출근한 다음에 병원을 갔는데 이제 바로 양성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바로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도 음성이 계속 나오다가 네. 그러니까 몸은 아픈 것 같은데 아침에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말이 전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증상 있으면 다들 조심하세요. 네.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채로운 우리의 이야기가 담기는 팔레트 연합 제작단. 네, 다음 코너에서는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지난 1회에 출연하지 않았던 찬식 PD와 수민 PD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찬식 PD, 수민 PD 원래부터 공동체 미디어 활동가였던 건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공동체 활동, 미디어 활동을 해봤으면 싶다. 이거 좀 경험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디어 쪽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처음에 배우기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계를 만져본 적도 없고 또 사람 게스트를 직접 초빙하는 것도 어렵고 어색하고
근데 또 나름의 또 책임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 공동체 미디어만의 그 세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매력을 느껴서 점점 더 이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와, 좋네요. 앞으로 같이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계속? 네,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미디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인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네. 일단은 그리고 방송에 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기회만 된다면 제 목소리를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목소리를 남기겠다. 나의 네. 이름이 아니라. 우리 수민 PD는 혹시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나요? 이제 저는 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제 2018년에 제가 학교에서 학보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보사 활동 중에 이제 지금 이제 옥천신문 대표님이신 이제 황민호 대표님이 저희 학보사로 이렇게 풀뿌리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러 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옥천신문이랑 지역 신문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됐고 이제 이후에 풀뿌리 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옥천신문하고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취재랑 뭐 기사 작성이나 뭐 라디오 프로그램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또 라디오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연합제작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네. 우리 찬식 PD는 연합제작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저는 공동체 라디오가 다른 여타 미디어들과는 달리 그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미디어라는 거에 되게 큰 매력을 느꼈고 기존의 미디어가 저는 이제 기획자 중심으로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 미디어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서 더 지역 주민스럽고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는 미디어인 것 같아서 생각해보면 이제 지역 주민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나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내 이웃이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가 너무 좋고 기존 매체에서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이제 소수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동체 라디오가 그 지역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 라디오가 지역 정체성을 지키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에 좀 더 참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단에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들 공동체 라디오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을 텐데 어느새 공동체 라디오의 의미나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라디오에서 얻을 수 있는 효능감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각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는데요. 네. 각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옥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제 옥천의 목소리 이제 DJ 김철 선생님과 사랑 실은 멜로디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저희 사랑 실은 멜로디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관철 선생님께서 이제 김철이라는 멋진 닉네임으로 이제 사연을 옥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수기로 직접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뭔가 지역 그 라디오 미디어의 정체성에 너무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보다 엄청 생생하고 현장감도 있고 김전 선생님이 목소리도 엄청 좋으시고 잘 낭독을 해주셔서 그런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만으로 꾸며지는 프로그램을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관철 선생님이 음악에도 엄청 일가견이 있으셔서 이제 올드 팝부터 이제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트로트도 많이 틀어드리고 이제 어머님들의 히어로 임영웅 가수의 노래도 이제 틀어주시면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계시다고. 김관철 선생님에 따르면 진짜 시장에서 그 사연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102호 이렇게 호수와 상가 이름과 신청자 그리고 신청곡까지 다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놀랐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장에 먼저 요청을 한 게 아닌데
김철 선생님, 그러니까 방송 활동가와 지역 주민과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이제 얘기를 네. 하셔서 그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네. 자랑을 좀 해봅니다. 라디오가 일방향 미디어인데 이거는 되게 쌍방향 소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재밌게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민 PD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오후의 시 한 스푼이랑 골든뮤직 엔지니어링을 맡고 있고요. 네. 이제 오후의 시 한 스푼이 이제 지용시 낭송협회 회원분들이 모여서 이제 시를 낭송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고, 이제 골든뮤직은 지금 예울림 단장님이랑 또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서 이제 7, 80년대 음악 이야기를 박혜열 선생님. 네, 박혜열 선생님. 네, 7, 80년대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이제 제가 기획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제 제목이 오겐드 리칠리아거든요. 네. 이 오겐드 리칠리아는 이제 옥천 출생의 시인이자 뭐 한국 현대시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정지용의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뿐만 아니라 옥천에 남겨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네. 또 현재는 이제 작품 해설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주민들과 함께 정지용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후의 시 한 스푼과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뭐 배우는 게 생기나요? 확실히 이제 협회 회원분들이 시 낭송이 확실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저랑 읽는 게 근데 깊이가 또 있고. 정지용 시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죠, 중간중간. 네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주는 이제 동시 특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도 이렇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구나. 오, 네,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골든뮤직 같은 경우에도 7, 80년대 음악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들을 같이 좀 섞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이제 보조로 뭐 곡에 대한 설명이나 가수에 대한 뭐 업적 같은 거를 이제 부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네. 우리 DJ 철님과 함께 사랑실은 멜로디를 진행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네. 그 일전에 나왔던 형일 PD와 함께 지우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10대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디어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미디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옥천에 있는 학생들을 직접 게스트로 모아서 이제 그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조금 물어보고 뭐 정말로 사소하게 뭐 학생의 임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학우들까지 요새는 뭐를 하고 노십니까? 네, 뭐 점심은 뭘 어떻게 드셨는지, 뭐 요새 애들 유행어는 뭔지, 그런 10대들을 조금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 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지금 방송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 청소년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는데요. 거기 말고도 또 각 학교에 다니는 학생회와 학생들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고 충북 도립대학교라고 대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노인대학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학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라디오 진행 그래도 꽤 해봤는데 진행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일단 유명하세요. 그 사랑실은 멜로디 관련 에피소드인데 이제 KBS에서도 자주 이렇게 오세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할 때 한번 이제 촬영이 온 적이 있는데 KBS에서 야 이게 저한테도 액션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카메라 낯가리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인공인 관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 번에 오케이 하고 촬영을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뒤에서 NG를 계속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카메라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에 한번 어떤 액션을 요청하셨나요? 엔지니어링을 보면서 이제 방송이 끝난 시점을 촬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헤드셋을 이렇게 벗으면서
관철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프로그램이 아주 뭐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짱! 약간 조금 연기력을 요구했네요. 네. 그 뭔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말한 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네. 별개로 그렇게 대사를 정해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네.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 6번 정도 NG를 어, 관철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 PD도 담력을 키워야 돼.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하. 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네. 그렇군요. 그 또 수민 PD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오후의 시한스푼 아까 얘기했던 시낭송 프로그램에서 생겼던 일인데요. 이제 저도 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를 읽고 있지만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회원분들이 낭송하시는 시는 확실히 깊이가 있고 차원이 달라요. 네, 제가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고 또 그 중에 이생진의 내가 백석이 되어라는 시를 낭송하셨거든요. 오. 네, 이 시가 아마 그 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애절하고 감동적인 목소리에 시 내용에 빠져버려가지고 제가 마이크 음량 조절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이생진의 내가 백석이 되어라는 시를 한번 낭독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가 좀 길거든요. 내가 백석이 되어 이생진 나는 갔다 백석이 되어 찔레꽃 꺾어 들고 갔다 간밤에 하얀 까치가 물어다 준 신발을 신고 갔다 그리운 사람을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신비한 신발을 신고 갔다. 성북동 언덕길을 지나 길상차 넓은 마당 느티나무 아래서 젊은 여인들은 날 알아채지 못하고 차를 마시며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까치는 내가 온다고 반기며 자야에게 달려갔고 나는 극락전 마당 모래를 밟으며 갔다. 눈 오는 날 재로 뿌려달라던 흰 유언을 밟고 갔다. 참나무 밑에서 달을 보던 자야가 나를 반겼다. 느티나무 밑은 대낮인데 참나무 밑은 우리 둘만의 밤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죽어서 만나는 서름이 무슨 기쁨이냐고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그것은 장발이 그려놓고 간 그녀의 20살 때 치마였다. 나는 찔레꽃을 그녀의 치마에 내려놓고 울었다. 죽어서도 눈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손수건으로 닦지 못하고 울었다. 나는 말을 못했다. 찾아오라던 그녀의 집을 죽은 뒤에 찾아와서도 말을 못했다. 찔레꽃 향기처럼 속이 다 타 들어갔다는 말을 못했다. 네, 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읽어줬어요. 잘 읽는데요? 아. 네, 낭송을 잘 하시네요. 낭송가님한테 한번 배워보려 합니다. 정말요? 오겐들 이칠리아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시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백석 하니까 전에 약간 다른 데로 샌 생각이긴 한데, 백석 시인이 인기가 정말 많았대요. 백석 시인이 뭔가 그 모던한 느낌이라서 그 당시 인기가 정말 많으셨는데, 네. 근데 백석 시인은 또 좋아하시던 엄청 애정을 가진 분이 또 있어서 그를 기다리며 그 통영의 어느 계단에 앉아서 이렇게
계속 하염없이 앉아 이제 시를 썼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비석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옥천 FM에서 같이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으로 이 옥천 FM은 네모다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옥천 FM이란 어떤 것이라고 표현해 줄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PD에게 옥천 FM에서 하는 이 활동 그리고 옥천 FM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에게 옥천 FM이란 향수다라고 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정지용 시인의 향수의 구절에 따르면 꾸멘들 이칠리아라는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옥천 FM PD를 처음으로 할 때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라디오 엔지니어링을 진행을 해본 적도 없고 기회를 다뤄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제 꿈에서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이제 라디오국을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맞아요. 네, 스튜디오 예약도 눈치 보이고 왜? 그런 미안해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어느덧 책임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이제 김철 선생님도 좋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저에게 잊지 못할 향수를 선물해주는 좋은 고마운 존재로 이제 나에게 옥천 FM이란 향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민 PD에게 옥천 FM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이제 옥천 FM이란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라디오 제작을 하면서 이제 평소에 영상 편집이나 뭐 음향기기 조작 같은 걸 배우고는 싶었는데 이제 할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미루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좋은 기회를 만나서 이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많이 없을 텐데 뭐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이에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앞으로도 더 재밌는 방송들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그리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아니 진짜예요. 눈물이 납니다. 네, 영혼이 없는데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두 곡을 골랐는데요. 얘기를 해준 것처럼 향수 그리고 돌멩이라는 곡을 골랐어요. 네. 디딤돌이라는 곡이 적절한 게 없어서 돌. 돌멩이를 연상해서 돌멩이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향수 곡은 뭐 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에서 나온 곡인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돌멩이라는 곡에는 찬식 PD에게 얽힌 에피소드가 있대요. 네, 또 제 에피소드를 하나 뭐 많이 이제 풀어드리면은 네. 때는 바야흐로 2015년 네, 가을이었습니다. 수능이 100일 앞둔 시절에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문학도셨거든요. 네, 저희를 아침 종례 시간에 딱 오시고는 본인 이렇게 마이크에 핸드폰으로 요 노래를 틀어주시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도 너희는 어쨌든 조약돌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 곡을 100일 내내 틀어주셨어요. 수능 금지송 아닌가요? 그 정도면? 네. 시험 볼 때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또 저의 2015년 가을이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맛있다 밴드에서 부른 돌멩이 네. 그리고 이동원 씨가 부른 박인수 씨와 함께 네. 부른 향수라는 곡을 틀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 팀에서 제작한 방송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또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제작한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격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청주에 계시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방송 활동가들의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맘 둘 곳 찾아서 난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머뭇거릴 새 없이 모두 지나버렸어. 시간이라는 놈은 피도 눈물도 없어. 구르고 또 굴러서 멍투성이가 돼도 세상 끝에 홀로서 당당히 선다. 나는 돌멩이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굴러가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내 꿈을 찾아서 내 사랑 찾아서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고 싶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 이제 나의 길을 가는 거야.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마. 꿈꾸는 돌멩이 달려라 돌멩이 날아라 돌멩이. 난 굴러간다. 내 몸이 부서져 한 줌의 흙이 돼도 난 굴러간다. 내 사랑 찾아서 내 꿈을 찾아서. 랄랄랄라랄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랄랄라랄라랄라. 힘내라 돌멩이.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네.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잊힐 이야기.
해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의 눈이시여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서 나사를 찾으러 그 서비스레 함초롱 휘적시던 그곳이 차마 꿈엔 이 진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tus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